던졌으니까 신발을 던졌어요.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이끌어라. 가짜 인권을 주장하고 가짜 평화 수호를 하는 우선자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뜯어라. 이동하시라고요. 이동하시라고. 잡지 말라니까. 이동하시라고요. 잡지 말라고요. 잡지 말. 안 잡아요. 잡지 말. 안 잡아요. 잡지 조심해.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국회로 가는 도중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상황에서 발생한 거죠. 유호정 기자, 이분의 왜 그랬는지 또 누군지 신원은 다 확인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어제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요. 이 남성은 이번 정권 집권 이후에 좀 가짜 평화와 경제가 무너져서 굉장히 모욕감과 치욕을 느꼈다라면서 문 대통령도 같은 기분,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껴보라는 의미에서 이런 행동을 벌였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저 레드카펫에 빠져나오는 순간 갑자기 벌어진 돌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신발을 던지면서 저렇게 고함을 외친 건데 다행히 신발이 문 대통령에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좀 수미터 떨어진 곳에서 떨어진 상황인데 굉장히 큰 소리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충분히 듣는 상황이었는데 뭐 특별하게 저분에게 뭐 반응을 하거나 뭐 눈길을 주진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서 갔고요. 이 남성은 경찰이 제지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항의를 이어갔고 결국에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과거에 부시 전 미 대통령한테도 이라크 전쟁 관련해서 신발이 날아간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처벌을 받았어요? 당시에 신발을 던졌던 건요, 이라크의 기자였습니다. 알자이디 기자라고 그 신발을 던짐과 동시에 아랍의 영웅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외국 원수를 공격한 혐의로 12개월형을 받아가지고 9개월 동안 감옥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요, 그 지역에서는 굉장한 지지를 받아서 그 행위 자체로 지지를 받아서 이라크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던졌던 이 구두를 본딴 기념 동상까지 나타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요. 이 남성도 뭐 그 정도 처벌은 받는 거예요? 네, 뭐 국가 원수 모욕죄 뭐 이런 얘기를 뭐 보수단체에서는 하기도 진보 쪽에서는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냐라고 하면 뭐 폭행죄 이런 얘기가 이제 가장 쉽게 나오는데요. 일단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은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폭행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특수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없어도 이 혐의 적용이 가능한데 그동안의 법원 판단을 보면은 사회 통념상 그 물건을 이용한 그 행위가 굉장히 상대방에게 위협적이거나 어떤 큰 위협을 가하는 정도여야지 인정이 되는데 사실 저 상황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 대통령이 저 사람에게 어떤 시선도 주지 않고 바로 차량에 탑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만 보면은 아무래도 폭행죄를 적용하진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경우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신발이 아니라 뭐 흉기나 아니면 진짜 폭탄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냐 그러면서 경호 허술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아마 저기가 뭔가 그 흉기였다면 금속이 있는 거였으면 아마 국회 저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문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흉기를 본청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흉기를 갖고 못 들어갔을 거예요. 대통령이 오는 날은 왔기 때문에 아마 그 국회 정문 앞에서 다 검색을 다 했죠. 뭐 수집품까지 다 검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때 평상시에 국회를 출입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정문에서는 보안이 좀 엄격하지 않아요. 물론 본청 뭐 건물 안으로 진입할 때는 다른 얘기지만 그때는 엑스레이 검색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만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날도 국회에서는 철저한 보안 검색이 있었습니다. 있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어제 이 장면 보면서 굉장히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지만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 경호처 직원들과 국회 경비대 직원들이 저 남성분을 잡았잖아요. 팔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계속적으로 저항하고 구호를 외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입을 안 막았다? 입을 나중에는 좀 막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보통 저 상황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곧바로 테이크다운 시키거든요.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일단은 제압을 한 누르죠.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체포 여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풀어놓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열린 경호, 낮은 경호, 그리고 친근한 경호를 추구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경호의 ABC를 생각했을 때는 어제 경호처의 대응은 뭔가 좀 어설프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럼 조지 플로이드처럼 뒤로 묶어가지고 발로 꽉 눌러요?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저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그 위험 호출 버튼을 VIP들이 누르게 되면 바로 무장한 경찰들이 총을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국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물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편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열린 경우라는 측면을 지지하는 옹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어찌 됐든 본인 대통령에게 뭐 입에 담기 힘든 여러 가지 뭐 빨갱이란 얘기도 사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할 수 있는 나라가 더 또 그걸 또 허용해 주는 경우가 또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과거에는 뭐 계란도 던지고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예전에 저 김영삼 대통령도 뭐 그런 뭐 있었고. 화면에 나옵니다. 네. 예. 어쨌거나 이게 사실은 대통령 임기가 중반기를 좀 넘어가면 예. 왕왕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지지가 높고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다가 예. 아무래도 좀 불만 있는 분들이 많고 또 대통령이 뭔가 뜻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 이 경호를 할 경우에 이런 사태가 많이 터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호처장이 최근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열린 경호라는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친근하게 예. 가는 거였는데 문제는 이제 집권에 이제 한 3년 넘어오면서 이런 일이 아마 저는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본다면 지금 일단 뭐 국회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뭐 신발 정도에서 지금 일단 공무집행 방해 정도로 해서 좀 그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모양인데요. 근데 어쨌거나 좀 경호에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회 갈등이 첨예해지고 이해관계가 많으면 좀 과격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예. 대통령이 뭔가 또 주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불상사가 될 수가 우리가 알겠지만 예전에 이제 그 우리 그 주한미 대사 예. 같은 경우도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아마 경호처에서 기존에 왔던 대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아마 새롭게 점검을 예.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뭐 이제 의사 표현이 있으니까요.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으니까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좀 격하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너무 이분화되고 극적으로 너무 서로를 반목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뜻 아니에요? 뭐 그런 어떤 원인도 있을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워낙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 남의 말은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사실은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뭐 야당 지도자 이런 데 대해서도 또 뭐 반대쪽에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격해지면 저런데 문제는 이제 저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좀 돌발적인 또 발생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전에 보면 특히 이제 어떤 테러를 한 사람들 보면 조금의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 대통령 경호라는 거는 모든 어떤 상정을 다 해야 다 돼요. 해야 그렇기 되니까. 때문에 아마 예. 조금의 이제 경호 문제라든 이런 것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는 굉장히 광화문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만나기도 했지만 예. 사실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호처 같은 데서 이런 대통령 행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이번 총선을 또 겪으면서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또 정치적인 변화들 그리고 또 검찰총장과 또 법무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이 내 편, 네 편은 너무 극명하게 갈렸어요. 물론 과거에도 그런 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새삼스러울 건 아닙니다만은 유독 심하게 더 양분되고 더 갈라지고 특히 이 박원순 전 시장 그다음에 백선엽 전 장군의 장래 문제를 놓고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만 이런 불안 요인으로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진영에 서서 말을 하고 발언을 하고 자신의 의사 표현, 예. 생각을 전하고 하는 것들은 좋습니다. 그것은 뭐 전 예. 민주주의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 토론과 심도 깊은 백가쟁명식 그 논의들이 예. 결국은 성숙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수렴이 돼야 돼요, 그렇죠. 수렴이. 민주주의는 다원주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원주의적인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로 수렴돼가고 모아지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전체주의 국가죠, 사실은. 극과 극으로 갈라져서 수렴이 되지 않고 평행선으로 달려요. 근데 문제는 어제처럼 예. 어제 저분이 이제 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남성이 외친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말이 폭력입니다. 저분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